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2개 사업을 포함한 전국의 23개 대형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건설 절차가 간소화돼 2023년 세계 잼버리 전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산과 새만금에는 1,900억 원 규모의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사업이 추진돼 상용차 산업 발전과 군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 성장 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해 전라도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논평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잼버리 대회의 성공,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의 조성 시기를 앞당기고 상용차 사업 예타 면제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이번 예타 면제를 기점으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공항을 조기 완공하는 것은 물론 항만과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힘써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입지가 나주로 확정됐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반면 전북에서 추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의 설립은 사실상 무산됐고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도 여야 대립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6개 지역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한전 공대의 입지가 나주의 부영시시로 결정됐습니다. 광주 전남과 한전은 한전 공대를 2022년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 공대가 이처럼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공대 지원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은 이제 사립 형태로 보이지만 저희가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의 사정은 다릅니다. 전문 금융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연기금 전문 대학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해 말 설립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야당과 의사협회의 반발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다음 달에 다시 국회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야 대립으로 국회 일정이 중단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한 설득해서 이번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교육기관이지만 정부의 차별과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이 겹치면서 전북의 대학 설립은 계속 터덕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임실군에 허가한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이 지난해 전남의 세 지역에서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에서 불허 처분을 받거나 주민들이 반대하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경우인데요. 하지만 전북에서는 임실군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고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했지만 광주시는 덜컥 허가를 내줬습니다. 전남에는 오염된 흙을 들여오면 안 되고 전북에는 된다는 뜻일까요?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업체는 지난해 2월 가장 먼저 전남 장성군을 찾았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자진 철회했습니다. 가깝거든요. 그 마을 읍면 소재지랑. 그래서 주변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일단 땅을 구입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반대가 심하고. 그 뒤 3월 두 번째로 선택한 건 전남 나주시. 하지만 이곳에서는 조리에 막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마을 인근 300m 이내에는 이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나주시 조례를 근거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항에
정부에다가 정화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거리 제한 이런 게 걸렸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나가가지고 이제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달 세 번째 지역인 전남 곡성에서는 시설 부지 경매에서 떨어진 데다 반대가 거세자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설치하려고 그렇게 협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곡성군에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전남에서만 2달 동안 줄줄이 자진 철회를 하거나 불허 처분을 받자 지난해 4월 업체는 결국 전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광주광역시는 6달에 걸친 임실군의 불가 의견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최종 허가를 내줬습니다. 강력한 반대 의식을 표하고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등록 수리를 해준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은 의아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전남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맛본 업체가 전북에서는 한 번에 허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가 익산역에 교통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년 전 논란과 갈등 속에 실패로 끝났던 익산역 복합환승센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하루 2만 명이 이용하는 익산역입니다.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새만금까지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익산시가 이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겨오고 상업시설과 컨벤션 센터 등 업무 시설도 조성됩니다. 익산시는 유라시아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익산역이 시장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거점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구축 사업과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2010년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했다 접은 지 9년 만에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역 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막대한 이전 비용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자의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익산역 주변 상인들은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기존 상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반반 정도 했는데 똑같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상권이 이제 장애들한테 그 상권이 무너질 거가 두려워서 반대를 좀 하겠죠. 9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복합환승센터 사업. 예전처럼 갈등만 남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대권 도전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지만 국회의장 출신의 총선 불출마 관행에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대권 도전설은 사조직인 국민시대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민시대가 최근 국회는 물론 전주와 익산에서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 전 의장은 하지만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할 때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게 종로 지역구를 물려주고 대권 도전에 도움을 받기로 했다는 연대설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권 도전의 징검다리로 여겨지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출신들의 불출마 관행에 무게를 두지는 않는다고 밝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역구 사정이나 또 당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할 일이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 평가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본다며 전북 정치권과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의 정치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에는 지역구는 물론 전북 출신 인사들의 활용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전북 인사가 어디에 등용됐느냐보다는 전라북도를 위해 어떤 업적을 남기는지 잘 살피고 또 체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 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정작 전북의 지역구 의원은 2명뿐이고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한 상황. 정세균 전 의장의 향후 행보에 그래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질적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에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교육과정 혁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에 혁신학교 개념이 도입된 건 지난 2011년입니다. 입시나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교육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19개로 시작한 혁신학교는 현재 169개 학교로 크게 늘었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의 20% 이상이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행복감, 민주적 학교 문화 등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8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해온 전북교육청이 이제 양적 성장을 멈추고 질적 성장을 통한 정책 변화를 추진합니다. 초기 혁신학교가 집중한 학교 문화 바꾸기는 일반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 연수도 좀 더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학교 수를 줄이면서 질적인 그 수준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또 참학력 지원단 중심으로 차세대 혁신 리더를 집중 양성하고 혁신 정책에 대한 종단 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도 축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와 일반고 간 인력, 예산 차등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과 학력 신장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등은 앞으로 혁신학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겨울철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부안군이 발열벤치와 바람막이 시설을 늘립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고창의 만화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겨울철 버스를 타는 주민들을 위해 승강장에 발열벤치와 바람막이 시설이 늘어납니다. 부안군은 올해 1억 9천만 원을 들여 발열벤치 30개의 설치를 마쳤고 이달 말까지 바람막이 시설 33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설치 구간도 발열벤치와 바람막이 시설을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장마철마다 침수돼 큰 피해를 입은 고창군 무장면 봉촌마을의 구암천 상류 일대 이른바 만화지구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고창군은 사업비 98억 원을 들여 오는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1년까지 정비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남원시 산동면과 아영면 일대가 주변 마을에 일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생활 거점 지역으로 거듭납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실시 9억 원을 들여 두 지역 일대의 문화 플랫폼, 안전통학로 환경 개선 등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면 중심지 거점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거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로컬푸드가 전주시 호성동에 직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전주시민 입맛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문을 연 진한 로컬푸드 매장은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채소류, 가공품, 홍삼 등 판매 코너와 함께 진안고원의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로컬 식당도 운영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명절 선물에 전북 특산물만 3년째 포함되지 않자 민주평화당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는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대놓고 전북을 박대하는 셈이라고 비판한 뒤 문 대통령에게 전북에도 이강주와 봉동 생강꿀차, 곰소 젓갈과 같은 좋은 특산품이 많다는 걸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정부의 박대로 지역 경제가 파탄난 군산은 특히 생선인 박대가 지역 특산물이라며 지역 특산물의 이름에 빗대어 청와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소와 돼지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인 구제역의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구제역 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축산 농가에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예방 접종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GCT, 즉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표이사 공모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만성 적자와 물량 부족에 시달려온 GCT가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 뒤 2년 연속 흑자를 올렸다며 과거처럼 출자사들이 번갈아가며 대표이사를 맡는 방식으로 되돌아갈 경우 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은 3개의 민간업체가 82%의 지분을 갖고 있고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서해안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저녁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 금요일까지 낮 기온이 2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다가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